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박사 TV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를 포착한 기상위성 영상을 보시면 정말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리안이 AO 위성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에는 한반도 전역이 새하얀 줄무늬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동중국해를 거쳐 일본 규슈 남쪽 해역까지 무려 2,500km 이상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빗살무늬 토기를 연상시키는 이 패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강력한 한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12월 말 기준으로 5번째 안에 드는 강력한 한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80% 이상의 관측소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줄무늬 구름 기상학 전문 용어로는 클라우드 스트리트, 한자로는 조운이라고 부르는 이 독특한 구름은 대기과학의 교과서적인 현상입니다. 차가운 대륙성 기단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 위를 이동할 때 형성되는 대류성 구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동해 표면 수온은 13도에서 15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위를 지나가는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지상 2000m 고도에서 영하 18도에서 영하 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0도가 넘는 극심한 온도 차이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강한 대류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북서풍의 일정한 방향성 때문에 이 구름들이 줄지어 배열되면서 우리가 보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줄무늬 패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대를 보면 북쪽 한기가 얼마나 강하고 광범위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압 배치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고동저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위치한 기압 패턴으로 한국의 겨울철 한파를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압 배치입니다. 서쪽 중국 내몽골 지역에는 중심 기압이 1042 헥토파스칼에 달하는 초강력 시베리아 고기압이 거대한 돔 형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헥토파스칼은 기압의 단위로 HPA라고도 읽습니다. 1000헥토파스칼이 평균해면 기압이니까 1042 헥토파스칼은 평균보다 42 헥토파스칼이나 높은 매우 강한 고기압입니다. 동쪽을 보면 일본 홋카이도 동쪽 해상의 중심기압 968 헥토파스칼에 발달한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어제 하루 동안 무려 28 헥토파스칼이나 급격히 기압이 떨어졌습니다. 24시간에 24 헥토파스칼 이상 떨어지면 폭탄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폭탄 저기압은 영어로 밤 사이클론, 매우 빠르게 발달하는 온대 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서쪽의 초강력 고기압과 동쪽의 급발달 저기압, 이 둘 사이의 기압 차이가 무려 74 헥토파스칼에 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맹렬한 바람입니다. 기압 경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압 차이가 클수록 공기를 이동시키는 힘이 강해집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빠르게 흐르듯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세차게 흐릅니다. 실제로 현재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초속 18m,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초속 23m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초속 23m면 시속 83km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속도와 맞먹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시베리아의 차디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쉴 새 없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상층 대기의 상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상학에서는 850 헥토파스칼 고도의 기온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850 헥토파스칼 고도란 대략 지상에서 1500m 상공을 의미하는데 이 높이의 기온으로 지상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의 850 헥토파스칼 기온 분포를 보면 북부 지방이 영하 21도에서 영하 24도, 중부 지방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21도, 남부 지방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0 헥토파스칼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면 지상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혹독한 추위가 나타납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 즉 약 5,500m 상공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강한 한랭와도가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한랭와도란 차가운 공기가 회전하면서 내려오는 소용돌이입니다. 이것은 제트기류의 사행, 즉 구불구불한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제트기류가 평소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한반도 부근에서 크게 남하하는 골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패턴일 때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쉽게 남하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기압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고기압 시스템입니다. 겨울철 시베리아 대륙은 북위 50도 이상의 고위도에 위치해 있어 태양 고도가 매우 낮습니다. 12월 말이면 하루 중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고작 6시간에서 7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7시간에서 18시간은 밤입니다. 이렇게 긴 밤 동안 지표면은 계속해서 복사 냉각됩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베리아 대륙은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눈의 알베도, 즉 반사율은 80%에 달합니다. 낮에 들어오는 햇빛의 80%를 다시 우주로 반사해버립니다. 흡수하는 열은 고작 20%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표면은 계속 냉각되고 냉각된 공기는 무거워져서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쌓이면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형성 메커니즘입니다. 중심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을 훌쩍 넘어 1040헥토파스칼, 심할 때는 1050헥토파스칼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호흡을 합니다.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시베리아 대륙에서 차가운 공기가 축적됩니다. 고기압이 점점 강해지고 덩치가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서 수문을 열듯이 쌓였던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남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한파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동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장군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북서쪽에서 오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파의 정체는 바로 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팽창 과정인 것입니다. 올해 한파를 과거 사례들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18년 1월 말의 한파입니다. 당시에도 매우 강한 서고 동저 기압 배치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고 철원은 영하 22.6도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에는 사흘 동안 8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2012년 1월의 한파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서울이 영하 15.2도, 전국 평균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수도관 동파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기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북극 진동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극 진동, 영어로 AO, 아크틱 오실레이션은 북극 상공의 차가운 소용돌이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양수일 때는 북극의 찬 공기가 북극권에 갇혀 있지만 음수일 때는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중위도로 쉽게 남하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북극의 한기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둘째, 라니냐 현상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어린 소녀를 뜻하는데 적도 태평양 동쪽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니뇨 3.4 지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가 마이너스 1.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워커순환이라는 대기 대순환에 변화가 생기고 그 영향으로 동아시아 지역에는 한파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라니냐해 겨울에 한국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0.8도에서 1.2도 낮았습니다. 셋째, 동아시아 겨울 몬순 지수가 평년보다 20% 이상 강합니다. 이 지수가 강하다는 것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북서풍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베리아 한기가 더 세차게 우리나라로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올겨울은 평년보다 한파가 잦고 강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들어서만 벌써 4차례의 한파가 있었고
이번이 5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한파입니다.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도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겨울철 극한 한파의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고 이것이 제트기류를 약하게 만듭니다. 약해진 제트기류는 사행성이 커지면서 크게 구불구불해지고 그 고을 부분으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쉽게 내려옵니다. 이를 극소용돌이의 약화라고 합니다. 물론 개별 한파 사례를 기후변화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주목해야 할 현상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주간 예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날씨를 시간대별, 지역별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강력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유지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13.5도, 인천 영하 11.2도, 수원 영하 13.8도, 춘천 영하 16.3도, 강릉 영하 7.4도, 대전 영하 11.6도, 청주 영하 12.1도, 대구 영하 9.2도, 부산 영하 5.7도, 광주 영하 6.3도, 제주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륙 산간 지역은 이보다 더 낮아서 철원 영하 19.5도, 파주 영하 17.3도, 이천 영하 15.6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고려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풍속이 초속 1m씩 증가할 때마다 체감 온도는 약 1.6도씩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 지역 풍속이 초속 7m 내외니까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약 11도 정도 낮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24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 정도 추위면 노출된 피부가 15분 이내에 동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출 시 반드시 모자, 장갑, 목도리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동해안 지역의 동풍 강수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동풍 강수란 동해상에서 불어오는 습한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혀 강제 상승하면서 만드는 강수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오로그래픽 리프팅, 지형성 상승이라고 합니다. 현재 강릉 앞바다의 풍속이 초속 21m, 동해시 앞바다가 초속 19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해발 1000m가 넘는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고 그 결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이 센티미터에서 3cm의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적설량은 평지가 15cm에서 25cm, 산지는 30cm에서 50cm입니다. 대관령과 진부령, 미시령 등 고지대는 60cm 이상 쌓일 수 있습니다. 이미 어제까지 40cm가 쌓인 상태에서 추가로 50cm가 더해지면 총 90cm가 넘는 폭설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진부 나들목에서 강릉 나들목 구간은 통제될 가능성이 높고 미시령과 한계령도 차량 통행이 제한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도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이 유입됩니다. 해기차란 해양과 대기의 온도 차이를 말합니다. 현재 서해 수온이 8도에서 9도인데 그 위를 지나가는 공기는 영하 15도입니다. 23도에서 24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 바다에서 수증기와 열을 공급받아 대류운이 발달합니다. 이 구름이 육지로 밀려오면서 눈을 뿌립니다. 인천, 백령도,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제주도 산간에 5cm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플러스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햇빛은 나오지만 기온은 거의 오르지 않는 전형적인 사만 날씨입니다. 사만은 춥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기압 배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쪽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란 대륙에서 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으로 보통 4일에서 5일의 주기로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 약해지고 동쪽 저기압도 북동진하면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태생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상공에 남아 있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기온이 여전히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 강릉 영하 6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크게 풀리는 것은 아니고 살짝 덜 춥다는 정도입니다. 바람은 오늘보다 약해집니다. 기압 경도가 완화되면서 풍속이 초속 5m에서 8m 정도로 낮아집니다. 바람이 약해지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에 가까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훨씬 나아집니다. 동해안의 동풍 강수도 오전까지만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추가 적설량 5c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플러스 2도, 광주 플러스 3도, 부산 플러스 4도로 중부 일부와 남부 지방은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6도에서 8도 낮은 기온입니다. 모레는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를 통과합니다.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맑은 날씨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미 몽골 쪽에 새로운 고기압이 형성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를 지나는 고기압과 몽골 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압골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골짜기 모양의 지역으로 여기서는 공기가 수렴하여 상승하면서 구름과 강수를 만듭니다. 모레 저녁부터 서쪽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은 고기압의 중심부에서 하강 기류에 의한 단열 승온이 일어나 조금 올라갑니다. 서울 낮 기온이 플러스 1도, 대전 플러스 3도, 광주와 부산은 6도까지 회복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올라갑니다. 사흘 뒤에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흐려집니다. 중국 화북지방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를 거쳐 한반도로 접근합니다. 이 저기압의 중심 기압은 990 헥토파스칼 정도로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동반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활동적입니다. 전선이란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면입니다. 이 전선을 따라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강수 형태는 기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상 기온이 영상이면 비, 영하면 눈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부산, 경남 해안은 기온이 영상 3도에서 5도여서 비가 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대구와 경북 내륙은 눈으로 시작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비로 바뀝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은 대부분 눈으로 내리다가 저녁부터 비로 바뀌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산지는 계속 눈입니다. 기온이 영하 2도에서 플러스 1도 정도로 낮아 눈이 녹지 않습니다. 태백, 정선, 평창, 영월 등 해발 600m 이상 고지대는 10cm에서 2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습한 눈입니다. 수분 함량이 많아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건조한 가루눈은 평방미터당 50kg 정도인데 습한 눈은 100kg이 넘습니다. 비닐하우스나 노후 건물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미리 눈을 치우거나 보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찬비입니다. 기온이 영상 1도에서 3도 정도로 낮습니다. 강수량은 5mm에서 15mm로 많지는 않지만 노면 온도가 영하여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대는 블랙아이스가 형성됩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얇고 투명하게 얼어붙은 얼음막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다리 위, 터널 입구, 그늘진 도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흘 뒤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뒤이어 다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합니다. 두 번째 한파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더 강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기압이 1048 헥토파스칼까지 올라갑니다. 지난주보다 6 헥토파스칼이나 더 높습니다. 고기압이 강해지면 그만큼 한기도 강해집니다. 850 헥토파스칼 기온이 북부지방은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5도, 철원 영하 21도,
파주 영하 18도, 춘천 영하 17도, 강릉 영하 9도, 대전 영하 13도, 대구 영하 11도, 광주 영하 8도, 부산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관측사상 12월 최저기온을 경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이번 주 추위의 정점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6도, 대전 영하 14도, 대구 영하 12도, 광주 영하 9도로 이틀 연속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로 종일 기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날을 동결일, 프리징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동파 사고가 속출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이 얼어터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북향 벽면에 설치된 배관, 베란다 쪽 배관, 주차장 공용 배관이 취약합니다. 미리 보온재로 감싸고 밤사이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배수를 완전히 해야 합니다. 보일러 배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난방이 중단되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통이 막혔는지, 필터가 깨끗한지, 연료는 충분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 계량기도 동파될 수 있으니 보온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농가는 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작물이 냉해를 입습니다. 낙엽보온 커튼을 설치하고 난방기를 풀가동하며 틈새를 막아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난방 연료 소모가 급증하므로 여유분을 확보해 둡니다. 정전에 대비해 발전기와 연료도 준비합니다. 노지 작물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월동무, 배추, 시금치, 쪽파 등은 영하 12도 이하에서 세포가 파괴됩니다.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 보온하고 수확 가능한 작물은 미리 수확합니다. 과수원은 동해 방지에 신경 씁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 등 핵과류의 꽃눈이 얼면 내년 결실에 영향을 줍니다. 나무 밑에 왕겨나 짚을 깔고 방상팬을 가동하여 냉기 정체를 막습니다. 축사는 보온과 환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밀폐하면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져 가축이 호흡기 질환에 걸립니다. 하루 1회에서 2회 정도 짧게 환기하되 찬 공기가 직접 가축에게 닿지 않도록 합니다. 음수가 얼지 않도록 보온 장치를 하고 사료 급여량을 평소보다 10% 정도 늘려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수산 양식장도 비상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넙치, 조피볼락 양식장은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물고기가 폐사합니다. 적정 수온은 15도에서 18도인데 현재 수온이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온기를 가동하고 사육 밀도를 낮추며 먹이 급여량을 조절합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서서히 조정합니다. 일곱째 날부터는 날씨가 풀릴 조짐이 보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서구 동저 배치가 약해지면서 기온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이 플러스 2도까지 올라갑니다. 남부지방은 더 빨리 풀려서 부산 낮 기온이 7도, 광주가 6도까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낮에 녹았던 눈이 밤에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됩니다. 재동결, 리프리징 현상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도로가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과 급가속을 피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보행자도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지붕에서 고드름과 눈이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지붕에 눈이 녹으면서 무거워지고 갑자기 쏟아져 내립니다. 건물 처마 밑을 지날 때는 위를 살피고 가능하면 건물에서 떨어져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주일 이후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장기 예보와 각국 기상 모델을 종합하면 일주일 후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 예보센터, 영어로 ECMWF 모델과 미국 GFS 모델, 일본 JMA 모델이 모두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만 4원의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3일 춥고 4일 따뜻한 날씨의 반복입니다.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교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 추워지고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가면 풀립니다. 이 주기가 대략 4일에서 7일입니다. 내년 1월 기온 전망을 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60%입니다.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라니냐가 겨울 내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측 모델들은 라니냐가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도 한파가 여러 차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평년 강수량이 20mm에서 30mm 정도인데 올해는 이보다 적은 15mm에서 25mm 정도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마릅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고 시료 습도는 35% 미만입니다. 건조한 날씨는 산불 위험을 높입니다. 낙엽과 마른 풀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작은 불씨만 있어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3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논밭 태우기, 산에서 취사, 담배꽁초 투기 등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산림청은 1월 말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합니다. 건조한 날씨는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이 쉬워집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RSV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태풍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고 대기순환도 태풍 발생에 불리합니다. 1월은 본래 태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과거 60년 통계를 보면 1월에 발생한 태풍은 평균 0.4개입니다. 대부분의 해에 한 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목할 것은 북태평양의 폭풍입니다. 최근 안류윤열도 근처에서 중심 기압 958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저기압이 발달했습니다. 이 저기압이 만든 너울이 며칠 후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너울은 먼 바다에 큰 파도가 전파되어 오는 것으로 해안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덮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동해안 방파제나 갯바위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에너지 수요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어제 전력 수요가 9,200만 킬로와트를 넘었습니다. 올겨울 최고치입니다. 예비 전력은 1,000만 킬로와트 이상 확보되어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의 절전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내 적정 난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22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이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에너지도 낭비됩니다.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기 사용량이 약 7% 감소합니다. 창문에 뽁뽁이나 단열 필름을 붙이면 열 손실을 2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보일러 밸브를 잠그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시가스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 천연가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고율이 80% 이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스레인지와 보일러를 동시에 사용하면 압력이 떨어져 불꽃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파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박동해야 하므로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는 위험이 더 큽니다. 아침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 시간대에 외출하면 심혈관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운동은 기온이 오르는 오전 10시 이후나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 외출할 때는 모자, 목도리, 장갑으로 보온하고 몸을 충분히 데운 후 나갑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저체온증에 취약합니다.
저체온증은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로 의식 저하, 호흡 곤란,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십니다. 호흡기 건강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여 천식, 만성 폐쇄성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외출 시 마스크나 목도리로 입과 코를 가려 찬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실내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합니다. 과도한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하면 점막이 마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독거노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2,600곳의 한파 쉼터가 있으며 24시간 개방되는 곳도 많습니다.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이 쉼터로 활용됩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 거주자 등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파 기간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 전화번호 119를 숙지하고 휴대전화를 완전히 충전합니다. 상비약과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합니다. 폭설로 고립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식수도 확보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주간입니다. 서구 동저 기압 배치가 반복되면서 강한 추위와 폭설, 강풍이 이어집니다. 특히 주 중반 나흘째와 다섯째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춥습니다. 동해안은 계속되는 폭설에 대비하고 전국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대비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외출 시 3겹 이상 옷을 겹쳐 입습니다. 내복, 중간옷, 바람막이 외투순으로 입고 모자, 장갑, 목도리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합니다. 둘째, 차량 운전자는 스노체인, 스노타이어, 부동액, 워셔액을 점검하고 연료를 4분의 3 이상 채웁니다. 비상용 담요와 손전등도 차에 비치합니다. 셋째, 집안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고 계량기암에 헌옷이나 스티로폼을 넣어 보온합니다. 밤사이 물을 연필 굵기만큼 틀어놓으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일러를 점검하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배수하거나 동파 방지 기능을 작동합니다. 다섯째,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둡니다. 농축산 농가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를 보강하고 적설 시 즉시 제설하며 난방 연료를 충분히 비축합니다. 가축 사료와 음수를 확보하고 정전 대비 발전기를 점검합니다. 과수원은 동해 방지 조치를, 양식장은 수온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기상정보는 계속 변합니다. 대기는 카오스 시스템이라 작은 초기 조건 차이가 큰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눈 예보는 구름대의 위치가 10km만 바뀌어도 예상 적설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세요. 동네 예보는 3시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세요.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영하 12도 이하이거나 영하 15도 이하일 때 발표됩니다.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영하 15도 이하이거나 영하 20도 이하일 때 발표됩니다. 폭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폭설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산지는 기준이 더 높아서 주의보가 10cm, 경보가 30cm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폭설경보가, 중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파는 단순히 춥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는 더욱 취약합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이웃이나 어려운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 추운 겨울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번 한파는 강력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서로 돕는 마음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소박사 TV를 계속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최신 기상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날씨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